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사망한 이후로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살아생전에 생활비까지 챙겨주는 이런 똑똑한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종신보험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전화번호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보다 간단한 방법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 유은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딸 보험을 들었어요. 예. 3건을 들었는데, 예. 이제 얘가 28세가 돼서, 예. 직장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예. 얘를 물려줄까 하는데, 아. 병원도 간 적도 없고, 보험금 청구도 없는데, 지금 이대로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물려줘도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상담 좀 해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러셨어요. 예. 따님분께서 올해 28살 되신 거예요? 예. 예, 건강한 상태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네, 근데 한 번도 보험을 탄 적이 없어가지고. 좋은 소식이네요, 그쵸? 보험을 3개 가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예. 보험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보생명 CI 하나라고 돼 있는 게 16만 5천 원 되어 있고요. 아, 예.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예. 2만 7천 원. 그다음에 예. 변액종신이라고 하나 들었어요. 6만 4천 원. 아, 3가지 보험 지금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증권을 미리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총 보험료가 따님 앞으로 지금 25만 원 돈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예, 따님분께서 이제 일도 하고 계시고 물려주고 싶은데 잘 가입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거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따님 보험 문의하신 거고요. 28살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될지 여쭤보셨는데요. 유은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사전에 예. 보내주신 자료를 일단은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우리 따님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서 앞으로 아까 물려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아니, 일단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제가 부어줬는데, 여지 오래 부은 것 같은데 이제 보험 혜택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거의 한 30만 원 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좀 애가 너무 많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고 또 병원도 한 번도 안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혜택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그 얘를 그러셨군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 네. 갑자기 좀 난감스러워가지고. 그렇죠. 대부분의 네.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다가 자녀분들이 이제 수입 활동이 되셔서 물려주게 될 경우에 과연 내가 준비한 보험을 자녀가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좀 비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지금 말 꺼내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녀분도 이거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서 새 보험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가입을 하신 상품, 이 보험들을 보니까 생명보험회사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아는 분이 이쪽에 좀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됐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시다 보면은 이제 그 회사를 주로 선호하게 되시는데 생명보험회사를 위주로 계약을 해 보셨다 보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는 주된 혜택은 종신까지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장점일 수는 있으나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 이런 혜택들은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는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100세까지 요즘은 막 받아야 되는데 다 80세로 되어 있어요? 다 80세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실손보험은 100세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으시지만 또 살아있는 동안에 소소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혜택들은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라는 게 단점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그동안 납입을 해오셨던 25만 6천 원을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가치를 전달하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자제분은 지금 30대 미만이시고 100세 이상을 더 사실 수도 있는 그런 연령대이시다 보니까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줄 때 이 보장이 또 부족한 건 없는지도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좀 비싸다고 할 것도 같아요. 얘가 좀 까탈스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로 보험료도 전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분이 보험을 받아서 보험을 납입을 하거나 또 보장을 받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제가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교보생명의 큰사랑 CI보험은 15년 납입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9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6년 정도를 납입을 하시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혜택이 종신까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보장들을 평생 동안 보장한다는 장점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좀 잘 안 나실 수는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들어보셨던 내용 중에 설계서 뒤에 보면 월대체라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예, 기억이 좀 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9년 동안 우리 시청자님께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월대체라고 해서 이 보험료를 6년 정도를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16만 5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면서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소 방법은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9년 동안 낸 그 보험료에서 6년치를 내야 되는데 6년치를 내지 않고도 9년치 낸 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보험을 유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안 내도 되는데 보장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월대체가? 그런데 그런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어머님께서 굉장히 자녀가 건강해서 보험 혜택을 좀 못 받아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자녀가 또 건강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맞아요. 네. 또 하나 또 좋은 측면은 건강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로 해서 새로운 보험을 만약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세요.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서. 그렇죠. 병원을 안 간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보험료를 절감하는 건 해소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에 아까 건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에 교보생명의 변행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었어요. 네. 네,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어떤, 이 보장하는 측면이 바뀐 부분은 있지만, 건강하셔서 보험 혜택을 잘 안 보셨고, 또 이런 분들에게는, 실손보험이 요즘 바뀐 개정안으로서는, 보험 혜택을 안 보신 분들이 만약 가입을, 새로 바뀐 실비로 가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청구한 게 없고 병원에 간 이력이 없거나 하게 되면 보험료를 또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교보생명에 들어져 있는 실손보험이 들어져 있는 이 보험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통합보험에 수술비,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수술비나 그리고 실손보험을 옮겨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분이 치매에 이제 걸리는 확률이 좀 더 높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후유나 이런 장애보험으로 치매에도 대비하시고,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셨던 그런 일면의 측면에서 보면 후유장애가 3% 미만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동양생명에 있는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보완을 한 상품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총 내시던 납입보험료가 25만 6천 원에서 14만 7천 원으로 보험료를 절감하시면서도 100세까지 보장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14만 7천 원만 내면 돼요? 14만 7천 원으로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가 있으세요. 약 1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줄이시는 거죠. 보장은 더 이렇게 되고요? 보장은 80세 이후에 부족했던 100세까지의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보장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예. 그 25만 6천 원을 내시는 이 금액을 이제 이렇게 수정을 만약에 했을 때 한 14만 원, 한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인데 이 금액을 만약 따님께 이제 너가 이런 보장으로 받고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만족을 하실까요? 좀 부드럽는데. 부드럽네. 14만 원 정도만 얘기하고 보장 좀 하면. 보장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고. 좀 설명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요즘 젊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각 구간마다 보장이 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금액이 일단은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상적인 보험료로 받아들이실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이거 월대체 하는 거는요, 어디 회사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요 부분은 시청자님 요 방송 중에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그때 더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험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거기에다가 보장도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치만 저는 지금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님께서 계속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상담 진행할게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오늘은 생활비까지 챙겨주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종신보험입니다. 근데 종신보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죽어야지 받는 돈인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서도, 내가 노후에 생활비로 받을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안심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장도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했을 때는 생활비도 지급해줄 수 있는 이런 똑똑한 종신보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사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은 두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사망이라는 위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후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 노후는요,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오랫동안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축복 속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 시기가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너무 노후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은 그런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는 그런 노후 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위험으로 봤을 때는 사망이라는 위험과 그리고 조기 은퇴하고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위험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리셋 버튼.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저는 컴퓨터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컴퓨터 막 하다가 뭐 잘못되면, 도저히 안 될 때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막 모으는데도 뭔가 돈이 잘 안 모일 때 이 리셋 버튼 한번 눌러서 다시 초기화를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홀짝 생각이 나더라고요. 홀짝을 해갖고 돈을 많이 잃었는데, 돈을 많이 딴 친구가 다시 저한테 리셋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시 돌려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자, 내가 돈을 모으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축해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낄 것 같아서 자, 투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모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바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걱정하죠. 바로 이럴 때 리셋 버튼이 있다면 조금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을 숫자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안심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게 어떤가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7년간 돈을 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시간이 지났는데요.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수익률을 보면요. 원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투자할 때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원금에 도달하지 못한 시기. 자, 5년이 지났을 때 바로 모두 다 부족한 만큼을 채워준다라면 100% 리셋해준다라면 조금 더 안심하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정도를 제가 7년 동안 투자한 걸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5년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12년 기다리시는 건데 11년 차가 됐더니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원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돈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근데 채워주는데 제가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많이 잃은 것만큼 조금 더 기회를 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오히려 투자하는 주식수로 준다라면 기회가 조금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사과 보이죠?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10,000원을 갖고 사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할 때 10개를 샀고요. 500원 할 때는 20개를 샀고 100원 할 때는 10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재팔 때는 1,000원을 하는 거예요.
총 투자 금액은 3만 원을 투자했고요. 수익은 13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기회가 오히려 없다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표현해서 2,200만 원을 그냥 채워준다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채워주는 거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주식으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바로 안심할 수 있다라는 보증이고요. 자, 내가 낸 돈을 안심하게 보증했고, 자, 두 번째 생활비도 받아야 되는데 생활비 받을 때까지 또 이게 주식 계속 좋으면 좋을 텐데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992년도부터 지금 우리 주가 표인데요. 이것을 예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앞서서 본 것처럼 이 기간 정도에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요. 제가 노후가 건강하게 살아서 노후가 되는 시점은 이 정도 시점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 동향으로 봤더니요. 좋다가 제가 투자가 끝나는 시점 보니까 떨어졌어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원래대로 채워준다는 거죠. 생활비 받는 시점을 봤더니 이때는 계속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금보다 계속 돈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2.75%라는 것으로 최소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손실났던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 시점에 최저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생활비를 제가 지급을 받는데 또 하나 걱정이 있죠. 받는 동안에 또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걱정은요.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간 금액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올라간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주식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최저 보증 2.75%대로 그대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인데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요? 돈이 떨어졌는데 다시 채워주고 떨어질 걸 걱정했더니 또 다시 채워줍니다. 자, 숫자로 제가 한번 또 표현을 해봤어요. 40대 남자, 저랑 이제 조금 비슷합니다. 40대 남자가 7년 동안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보장은 기본적으로 1억을 받았었고요. 근데 건강하게 70세까지 지금 살고 계셔요. 70세가 됐더니 이제 보장보다는 내가 생활비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0세부터 20년 동안 생활비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주식이 0%, 3%, 4.5%라고 가정했을 때 3%까지 받더니 주식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최저 보증을 3%나 0%나 똑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시면. 근데 만약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지급해준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보면요. 5,100만 원 정도를 제가 투자를 했고요. 투자 손실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은 최저 보증을 8,4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의 이상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약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자, 투자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납입한 기간은 제가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납입한 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요. 만약에 수익이 안 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증을 해준다는 게 첫 번째 보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증한 이후에 다시 손실이 났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데 걱정스럽죠. 이럴 때도 역시 2.75%로 최저 보증을 해준다는 게 두 번째 보증입니다. 자, 생활비 지급을 해주는데 20년 동안 돈을 받는 동안에도 주가 하락을 해서 내가 돈이 손실이 날 걸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금액으로 계속 보증을 해준다는 게 세 번째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한 손실을 걱정하지 않고 보증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중간에 내가 모은 돈을 갑자기 긴급자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도 인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고 계속 보장을 받기 원하는데 납입할 여력이 조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지보증제도를 통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한테 그대로 이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자녀나 다른 가족으로 변경을 해서 저축기능으로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똑똑한 종신보험 아닌가요? 자, 사망이라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이런 똑똑한 종신보험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노후의 생활비로도 활용 가능한 똑똑한 종신보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8853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약관대출을 좀 받았는데요.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 대출받은 금액은 제하고 보상을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맹충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보험회사에서 돈을 이제 빌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 중에서 대출을 받는 걸 약관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출 기능도 있어요. 이 인출 기능은 내가 낸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약관 대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약관 대출은 의미가 조금 틀려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낸 그 보험료 그리고 그 보험이 그냥 담보예요. 그 중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가 그것을 담보로 그냥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때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장은 100%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943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3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종신보험과 실비보험을 각각 1개씩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3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실 것 같기는 한데요. 유은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파견 근무를 나가시게 될 경우는 해외로 나가시는 건데 종신보험의 경우는 정액형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은 국내에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동안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거는 좋으시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뀐 실비가 해외에 거주하신 3년 동안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게 되면 실비 보험을 낸 것만큼은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알아보시고서 하신다면 보험료를 낭비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섣불리 해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받아볼까요? 예, 문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457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 남성입니다. 종신보험도 가입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30대 남성의 경우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30대 남자분이라고 하면 이제 종신보험 이제 권유도 많이 받고 중요성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시기를 언제쯤 보냐면은 결혼을 할 때쯤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출생했을 때, 이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의 책임감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성인이 되면 준비를 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자기 연봉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해당 금액 정도를 준비를 하시는 게 평균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문자 하나 더 봐볼게요. 7911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 검사에서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과 고지혈증,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유은경 전문가님. 네. 예. 건강검진을 받으신 것 같으신데, 이제 우연히 받으셨다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알게 되셔서 좀 놀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건강하셨을 때 가입하실 수 있는 게 맞는데, 요즘은 이렇게,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또는 이런 질병이 있으셔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하실 때 준비를 하셨다면 보험료를 더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상은 생기셨고 하지만 치료 중이 아니시라면 좀 서두르셔서 준비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911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 저희 봐드렸고요. 이번에 시청자 전화 상담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제가,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보험 하나씩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실손이랑 진단비가 잘 있는지, 예. 제가 저한테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는지 좀,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가입할 때 저축이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아, 예. 네, 이것도 맞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본인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네. 아,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아니요, 되세요? 아니요. 남편 거요. 남편 보험이세요? 네. 남편분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볼 텐데, 먼저 나이부터 좀 여쭤볼게요. 남편 42이요. 42이시고,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보험명을 좀 듣겠습니다. 브라보 라이프 보험인가 하고요. 예. 스마트 통합 종신보험.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내고 계세요? 38만 원 정도요. 38만 원 가까이 내고 계세요? 네. 저희가 미리 받아본 증권에 의하니까 동부화재 말씀하신 브라보 라이프 보험은 2009년에 가입하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맹충호 전문가께서 같이 들으셨는데, 실손보험과 진단비가 잘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부족한 보험은 없는지 함께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42살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신 겁니다. 가입한 보험, 진단비 보장이 잘 돼 있는지, 어떤 보험을 더 추가하면 좋을지, 또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잘 가입이 되고 있는 건지 알고 싶다 하셨고요. 맹충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문의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진단비는 일단 없어요. 보험에. 네. 네, 진단비는 없고, 동부화재 보험에 보면은, 실손 의료비를 그때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시면서, 내용으로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같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부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하고 내가, 운전자 보장을 받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 거 종신보험에 보면 이거 저축으로 설명 듣고 처음에 준비하셨어요? 네. 이게 10년간 내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서 내가 노후에 네. 돈을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셨나요, 혹시? 네,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네. 혹시 이거 설명 들을 때 추가 납입도 설명 들으셨어요? 그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종신보험을 이제 네. 가끔 이제 저축으로 이제 설명을 듣는 경우 저희가 좀 이제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종신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처럼 생활비를 받거나 이제 노후에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준비하신 거는 종신보험이면서 만약에 추가 납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 종신보험은 아니고 공시율이라고 그래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돈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연금을 전환을 한다든가 할 때는 약간의 손실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보여집니다. 보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이거는 저축이시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네. 그래서 네. 돈은 38만 원 정도 내는데 이제 보장은 늘리고 싶고 이제 지금 내는 돈은 한 38만 원 내는데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내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건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단비가 이제 전혀 없으세요. 남편분이. 네. 진단비가 네. 전혀 없으니까 암이나 뇌졸중, 급사신경경색증 이런 진단비들을 준비하는 보험을 새로 마련하시는 거하고 네. 그리고 남자 40대면 이제 보험료 측면으로 보면 최소 이제 10만 원을 일단 넘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 네. 지금 있는 보험하고 합하면 한 50만 원 돈 되잖아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조금 부담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 종신보험을 감액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감액이 가능한가요? 예, 감액이 뭐냐면 주계약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사망보장을 7천만 원 받고 네. 계시는데 사망보장을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로 줄여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종신적 기능을 원래 원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저축적 네. 기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그냥 종신보험을 없애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감액을 해서 이 상태대로 돈을 조금 더 모으시는 상태고 금전적으로 지금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감액을 통해서 한 10만 원 이상 정도 줄여지는 금액으로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제 네. 금액에서 별로 그 차이가 안 나겠죠? 한 38만 원 정도 내시는 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방법은 돈을 내가 추가로 내는 거고요. 추가로 네. 부족한 것만큼 돈을 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현재 내는 돈에서 진단비만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단비도 지금 현재 얼마만큼 내가 부족한지 그리고 이게 돈이 얼마가 될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을 먼저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알아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오, 돈이 이렇게 많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방법 제시는 두 가지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냥 순수하게 여유가 된다라면 준비를 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네. 지금 것을 조금 줄이고 준비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네. 진단비를 준비했을 때 얼마 정도 금액에 얼마 정도 필요 금액이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새로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진단비는 남편분은 전혀 없으세요. 네. 예, 현재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진단비 부분은 꼭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보험 가입 순서에서 실비보험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으로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네. 진단비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또 문자 풀어볼게요. 이번에 101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심해서 피부과에 갔다가 피지 조절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료보험 보장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실비보험도 청구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유은경 전문가님. 네. 예.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실비보험이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들으셨을 거고 실비보험이 보장이 안 되는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여드름. 그러니까 여드름은 이제 미용적인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내용으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의료보험도 보장이 안 되지만 실손보험도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5922님께서 문자 주셨거든요. 내용 살펴보시죠. 이번 문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변액보험이 공시이율보험보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또 변액보험도 최저 보증 이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네. 예. 변액보험, 공시보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변액보험은 투자를 하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공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정해진 확정 금액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틀리냐면 변액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니까 손실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단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해드린 것처럼 2.75나 이렇게 퍼센트로 최저 보증을 해주는 변액이라면 조금 더 안심하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변액이 이제 장점으로 보면 공시율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상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3%가 수익이 나도 2%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변액 같은 경우에는 3%, 4%, 5% 수익이 날 때마다 그만큼을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더 났을 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제 기대 효과를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으로 보면은 내는 돈이에요. 보험료. 공시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장으로 보면 1억을 준비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투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도 수익이 날 것을 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똑같이 준비하는데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26만 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적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는 돈으로 봤을 때도 조금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익이 났을 때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변액이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592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고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또 풀어볼게요. 875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예, 오늘 강의를 보고 종신보험에 대한 제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입한 종신보험도 이거 생활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운경 전문가님. 네. 예. 우리 맹충호 전문가님께서 아까 강의해 주신 내용 보시고 많이 그 편견이 깨지시고 반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옛날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뚜렷하게 증권을 보내주셨다거나 또는 상품명을 알려주셨다면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옛날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라고 막연한 이 질문에 대답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이 아까
아까도 강의 들으신 것처럼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측면에서 생활비를 주는 이런 종신보험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자,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셨는지 정확한 보험명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게요. 785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심한 흉터가 생겼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보험 처리가 될지, 화상을 입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이 또한 미용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맹충호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예.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상을 입었잖아요. 화상은 이제 상해예요. 상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고입니다. 사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일단 받으시면 되고요. 예. 받을 수 있는 이제 항목으로 보면은 일단 실손 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화상 진단비나 화상 수술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화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라는 그런 담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상 입으면 이 화상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형 치료도 또 우리가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상해 사고로 인해서 성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보상이 또 돼요.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에서도 보상이 되고요. 흉터 복원 수술비라는 항목에서도 또 보상이 돼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치료에 좀 전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것도 저희가 권해드릴게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9875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는 이제 막 결혼한 30대 신혼부부입니다. 부부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보험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이은경 전문가님. 네. 예. 지금 결혼을 하셔서 신혼부부시면은 깨가 막 쏟아지실 것 같으세요. 예. 네. 그러면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지금 돈도 좀 사실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실 텐데,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좀 아껴서 보장을 좀 더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보험이라고 가족이 함께 가입을 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지금 고려하시는 것처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단점은 주된 보장을 갖고 있는 배우자,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녀나 부인 이렇게 가입을 하실 텐데, 주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은 좀 보장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주된 보장을 받는 가장이 만약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보험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감수를 하고 하는 거고요.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좀 보험료를 절감하면서도 각각 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으십니다. 예. 자, 오늘 문자 문의가 많아서 많은 문자 받으기 위해서 노력해봤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 방법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또 문자가 조금 더 낫겠다 싶으신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께서 연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